네, 첫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정전 상태입니다. 잠깐 전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지도 모릅니다. 이 불안한 정전 상태, 미국에서는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규정해서 주한미군들의 생명수당을 다른 지역에 파견 나가는 이 미군들보다 더 많이 책정해 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정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유엔 사령부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작년에 그래서 유엔사 관련해서 또 유엔 관련해서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활동도 있었고 단체 발족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김병기 장군 모셨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략 설명했습니다만 유엔사가 어떤 곳인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영향이 큰 고성국 TV에서 유엔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사는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 당시에 참전한 유엔군을 통합지휘해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분쇄한 전쟁 수행 사령부였습니다. 네네. 정전협정 서명 이후에는 서명 당사자로서 지금 정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유엔 사령부가 몇 개 나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6개국 참전 16개국 기본으로 하고, 네. 저희는 뭐 회원국 얘기도 있지만 당연히 네. 유엔사의 일원으로서 네. 유엔사 참모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직 회원국은 아니고요. 회원국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도움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한 나라 16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나 국력 신장 등을 감안해서 17번째 회원국으로 아예 우리나라도 가입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미 군사정전이 수석대표로 우리가 참가하고 있고, 한미연합사의 참모이면서 유엔사 참모로서 저도 참모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엔사에서 회원국 더 이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회원국 가입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또 우리가 불편한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유엔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실제로는 유엔사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주한미군은 잘 알지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전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엔사에 대해서 많이 망각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정전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전 상태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시스파이어 잠깐 무력 충돌이 중지된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전협정 서명 당일날 참전국 16개국 대표가 모여서 워싱턴에서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 즉각 재참전하겠다. 그게 아직 유효한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양하기 위해서 작년에 참전국 국방장관 회담도 하고 그랬었죠. 미측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일성이 때부터 지금 김정은까지 어떻게든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워싱턴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북한은 그게 중요한 이유죠. 왜냐하면 참전 16개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의 결의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한은 주한미군도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그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이라는 또 다른 조약에 의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외세가 들어온 근본적인 배경이 한국전쟁 시에 유엔사가 들어오고 그 명분으로 미군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유엔사 철수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고 있다. 바로 연계해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사가 완전한 평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해체돼서도 안 되고 철수돼서도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참전국들이 재참전 유사시에 네네. 한다면 이것을 누가 하느냐? 결국 유엔사가 현재 이제 일본에 있는 후방 기지 이건 네. 이제 유엔사와 일본 간의 소파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이면서 유엔사 후방 기지입니다. 이 후방 기지로 참전국들이 들어오고 할 때 이 네. 전력들을 통합해서 아하. 현재는 뭐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은 한미연합사가 하도록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되어 있으니까 네.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그 전쟁 지속 능력 제공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전쟁 한 번 하고 부다닥 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는 네. 다 유엔사의 후방기지. 소속으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도 동시에 겸해 한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과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은 미군 편제로 봐서는 다른 편제지만 유엔 사령부 산하에서는 같은 편제다. 그렇습니다. 전방과 후방으로. 예. 그러니까 곧바로 전쟁이 나면은 예. 이 일본 기지들이 우리의 지원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유엔사 지휘 아래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주일 미군은 조금 네. 더 다른데 주일 미군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인데 미국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이건 유엔사 회원국 아니라도 네네. 바로 한반도의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미 연합 작전에서 바로 참전이 가능한데 네네. 유엔사 회원국들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도 있고, 예. 또 유엔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좀 중첩적이라서 예. 조금 그 관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게 이 분야인데 네. 유엔사는 사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고 나서 그게 발효가 되는 54년 11월 17일 날 네. 한미 간의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 네, 네. 그걸 체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맹을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약속이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그 합의 의사록에 따라서 네. 유엔사가 한반도 방위를 부담하는 동안 네네. 한국군을 작전 통제한다. 이 얘기는 유엔사가 계속 한반도를 방위한다는 거거든요. 예. 한국군 작전 통제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78년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되면서 네. 뭐 오늘 시간 없으니까 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합쳐진 전력이거든요. 네. 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수행하는 사령부가 되고 유엔사는 이제 한반도 방위 임무는 한미연합사로 넘기고 정전 관리만 주 임무로 한다. 이렇게 한미가 합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도록 그때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한미군 선임장교 자격으로 네. 동일한 미군 대장이지만 이 사람이 그 우리 합참의장하고 상설 MC 회원입니다. 네. 멤버입니다. 미 합참의장과 우리 합참의장이 MC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상시에는 미 합참의장을 대신한 주한미군 선임장교, 유엔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우리 합참의장과 대등한 자격으로 알겠습니다. 예, MC를 구성하는 거죠. 지금 주한미 사령관이 누구죠? 럭해머라 네, 럭해머라. 예. 이 럭해머라 주한미 사령관이 육군 대장인데요. 미 예, 육군 예. 대장인데 이 사람이 주한미 사령관 겸 예. 한미 연합 사령관 겸 예.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거죠. 예. 세 자리를. 예. 예. 사실은 이게 겸직이 되면 작전 수행하는데 훨씬 효율적이죠. 한 사람이 유엔군도 지휘하고 연합군도 지휘하고 미군도 지휘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부분 중단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네. 그에 따라 김정은이가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 버렸어요. 네. 사실상 파기를 한 거죠. 예. 그 직후에 JSA 재무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권총을 예. 소지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JSA가 바로 유엔사가 직접 관할하는 그 부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유엔사에서 JSA는
뭐 일개 대대병력 정도지만 유엔군 사령관이 직접 통제해서 정전 업무 뭐 최첨단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그냥 환원하는 거에 불과하고 그렇죠. 예. JSA 지역은 사실은 큰 문제 아닙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미 그동안 오랫동안 체제를 유지해 왔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있고 여러 훈련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군사 합의 파기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연말에 여러 가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도 도발할지 모르는 그게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죠. JSA는 저도 이제 카투사 근무를 했는데 이 JSA 요원 차출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뭐 키 몇 센치 이상 뭐 무슨 특수 무술 뭐 단련자 뭐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뽑았어요. 1980년인데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언제든 실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대 규모의 부대이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런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미 설명하셨는데 장군님이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래서 지금들이 6.25 때 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대사변이라고 한 것도 6.25 사변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런데 뭐 저자들이 그러는 거는 뭐 그거는 70여 년 동안의 전략이니까. 문재인 정권 때 거의 그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유엔사 해체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나요? 해체까지는 아닌데 뭐 아주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유엔사는 뭐 저 족보도 없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유엔사를 리바이탈리제이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시작했냐면 우리가 전자권 전환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권 전환 이전에 현재 상태는 유엔 사령관의 정전 관리 임무를 누가 하느냐 하면 유엔 사령관은 아까 말씀 JSA 대대 통제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수단은 한미 연합 사령관이 하고 있는데 정전시 작전 통제권도 지금 우리가 합참 의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사령관은 몇 가지 한해서 코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한미 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연합 위기 관리를 통한 정전 관리 또 전쟁에 대비한 북한 도발에 대비한 계획 작성 작전 계획 5027, 3015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연합 연습.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연합 연습을 연합 사령관이 주도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다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을 통해서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권 전환이 되고 나면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부나 또 많은 뭐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유엔군 사령관이 다시 또 전쟁 수행 최고 사령부가 돼서 전자권 전환이 돼도 여전히 미척이 행사한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권은 원래는 시한을 정해서 반환받는다고 했다가 지금 시한 없죠. 준비가 충분히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전자권 문제는 뭐 당장은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일입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정복 주사파들이 계속 조기에 유엔사 해체를 밀어붙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뭐 더 말씀 드려야 되지만 오늘 상황이 그러네요.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엔사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떤 관점을 좀 갖고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시간 관계상 이게 참 말씀을 충분히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요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엔사가 불법 무법 조직이다. 김정은이도 며칠 전에 또 떠들었는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회에서 창설이 됐고 우리 그 47년부터 75년까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된 결의를 총 75회나 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근거문들을 다 보면 뭐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의 그 보조기관이라고 자명한데 이거를 그 문구를 제대로 다 분석하고 하지 않고 통상 우리 우파들이 그런 걸 정리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년대, 90년대에 흔히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네. 이런 그 논문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예만 들면 미국 사령 주도하에 통합사령부를 구성한다고 한 유엔군 사령부를 안보리 결의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유엔사가 안보리를 대신하여 On behalf of UN Security Council 그리고 그 뒤에 정전협정 체결한 날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사가 작성한 정전협정을 승인한다. 그리고 그 세계 유일의 유엔 헌장에 입각한 군사적 강제 조치를 실현한 예다. 이런 문구까지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55년도에 그 유엔에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과 협정을 맺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예산 편성도 하라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전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리고 75년도에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생 독립국들이 다 공산권의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네. 그래서 75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공교롭게도 유엔사를 해체하는 결의가 2개가 동시에 통과돼요. 하나는 민주권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주도해서 넣은 거, 하나는 공산권에서 넣은 건데 거기에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런 수단이 마련되는 대로 유엔사를 해체한다 하는 게 비슷한 문구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총회에서 더 이상 유엔사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네.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할 때 천안함이나 뭐 이런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거 할 때 여전히 유엔에서는 정전협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런 저 의장 발언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엔은 기본적으로 유엔 결의에 의해서 만들고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에 주장하고 반미 감정이 시작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유엔 사령부의 지휘하에 지금의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유사시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즉각적으로 지금 개입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한미군은 잘 알면서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잘 알면서 유엔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몰라서 저 종북주사파들의 공작에 틈을 줬다, 빌미를 줬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하신 거고요. 앞으로 유엔사 활동에 대해서나 또 이 유엔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유엔협회 활동이 많이 한국 있거든요. 유엔사 친선협회가 작년에 발족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과 다행입니다. 관련해서도 앞으로 여러분께 기회 될 때마다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병기 장군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